안녕하세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동 쪽 긴장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에너지 시장 변화, 또 기술 혁신 소식들, 그리고 AI 인프라 경쟁이랑 국내 주요 산업 동향까지 여러분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정세부터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타격 후에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고요. 중동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발언 수위가 이전이랑 좀 달라요. 그게 좀 주목할 부분인데 핵협상 복귀에 압박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변화까지 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호르무즈 해협 지나는 배들도 경로를 바꾼다면서요? 네, 벌써부터 실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국제 유가나 금융시장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요.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나라 원유 수입 70% 이상이 중동 쪽이잖아요. 정유사들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최악의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큰 정유사들이 이제 미국산 셰일 오일이나 북해산 원유 이런 쪽으로 수입처를 좀 바꾸려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운송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결국 기업 가치에도 좀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기술 혁신 소식도 좀 보죠. 테슬라, 드디어 로보택시 이거 도로에서 볼 수 있게 된 건가요? 거죠. 이야, 일론 머스크가 10년 노력의 결실이라고 했다던데. 네, 맞아요. 이게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구글 웨이모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거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지 이걸 보여주는 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게 모빌리티 생태계 전체에도 그렇고 관련 부품 회사들, 현대모비스 같은 곳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기술 혁신하면 또 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삼성전자가 D램 설계의 오랜 숙제를 풀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그 D램 안에 있는 중앙 배선층이라고 이 설계 바꾸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꽤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걸 바꾸면서 칩 크기랑 발열은 줄이고 성능은 더 높였다고 해요. 성능은 높이고 발열은 줄이고 좋네요. 그렇죠. 덕분에 그 생산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비율 있잖아요. 이것도 60% 이상으로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와, 60% 이상이요? 대단한데요. 네. 이걸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도권을 좀 꽉 쥐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도 당연히 좋은 신호겠죠.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업 소식인데요. HD현대중공업 같은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 수주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즘 국제 해석기구 환경 규제가 계속 강해지니까요. 암모니아나 LNG 같은 친환경 연료 쓰는 배들, 이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이미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만드는 배 절반 정도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절반이나요. 와. 이게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래서 비싼 고부가가치 선박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좀 맞설 수 있는 거고요. 조선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AI 시대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경쟁 소식인데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공공 GPU 서비스 사업자 선정, 이거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요? 네, 정부가 AI 연구나 이런 걸 지원하려고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를 대량으로 사서 빌려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지금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NHN 클라우드, 그리고 쿠팡까지 4곳이 신청서를 냈더라고요. 딱 4파전 구도죠. 와, 쿠팡까지요? 정말 치열하네요. 네, 누가 되던 간에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나 AI 생태계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다음은 바이오 업계 소식입니다. 케이트 바이오 대표 기업들 상반기 실적이 꽤 괜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요.
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이나 이익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 뚫은 게 이제 좀 결실을 보는 거죠. 성과가 나오는군요. 네, 바이오 업황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아서요.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한 투자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해킹 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이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아, 네, 맞습니다. 3년 동안 4천억 원이면 정말 상당한 규모인데요. 단순히 뭐 기술적인 부분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그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CISO라고 하죠. 이 조직을 아예 CEO 직속으로 둔다고 해요. 거버넌스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거죠. 조직 개편까지 하는군요. 네, 이렇게 보안 투자가 늘어나면 뭐 알랩 같은 관련 기업들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건설하고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이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을 따냈다고요? 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재개발 사업인데요. 와, 이게 가구 수가 7천 가구에 공사비만 2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7천 가구면 진짜 미니 신도시급인데요. 그렇죠.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걸 따내면서 현대건설은 올해 도시정비 사업 수주액이 벌써 5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와. 이런 대형 수주가 이제 건설사들 실적 개선에도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강남 3구 전세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전세가율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그 전세가율이라는 게 매매 가격 대기 전세 가격 비율이잖아요. 이게 30%대까지 내려갔다는 건 집값 오르는 속도를 전세가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격차가 벌어지는 거군요. 네, 서울 전체 평균도 지금 45% 수준까지 낮아졌거든요. 그 예전처럼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 갭 투자라고 하죠.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투자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는 뭐 이어질 수 있겠지만 투자 접근 방식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24일 라디오 투자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